시민들의 지금 최근의 분노는 갑자기 폭발한 것이 아니다. 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오고 고위 관리가 또는 이제 정치 권력 또는 경제 권력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갖다가 개돼지 취급하는구나.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영화보다 더 막장적 방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그 현실이 진행되고 있어서 또 지금 같은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화에서 깡패, 손목이 잘리죠. 이병헌 씨가 분했던 깡패가 말을 합니다.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교과서가 정의를 다 얘기하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달달한 거야. 실제 속으로는 정의가 아니라 힘이야. 권력을 쥐어란 얘기죠.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럽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원인을 밝혀라 하지 않고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2010년 정의 열풍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샌델,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의 법철학 교수가 이 책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은 엄청나게 팔렸는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억울하면 출세란 말이 더 힘을 갖습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용어에서 의리, 정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의리의 의자가 정의의 의자와 같기 때문에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리란 말은 정의와 다른 말이죠. 정의로워라란 말하고 의리 있으란 말은 다릅니다. 정의란 말은 법과 제도와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리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한테 좋기 위해서 보스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원래 제일 좋은 거는 공적으로 정의가 바로 서고 사적으로 의리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니까 의리만, 즉 유사혈적 보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 그리고 충성을 기초로 한 재화의 분배, 충성하는 자에 대한 분배죠. 능력 있는 자에 대한 분배가 아니라 보스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하면 재화를 분배해주고 그걸 통해서 단결을 도모하는 그 덕목을 의리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폭들이 의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태까지, 현재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이분의 마음속 가장 근본에 있는 사상이 뭘까? 저는 바로 이 의리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리 열풍이 막 끝나고 난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조그만 데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의리가 지나가면 정의를 하고 싶다. 정의가 있는 의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보성 씨가 얘기합니다. 법철학자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닙니다. 그냥 배우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겠습니다. 정의론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샌델 얘기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이 롤즈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란 게 뭐냐? 제도의 문제란 것입니다. 정의는 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는 사회 제도를 어떻게 짤 것인가의 문제이고, 불평등,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 상태에 있게 되면 민주주의도 싫어집니다. 트럼프가 그런 예입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높은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구급파가 등장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서 나치가 등장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되고 재화의 분배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제도를 새로 설정해야 된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받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죽으라고 했다. 그럼 일정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저는 아까 18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보상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18세 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그게 50년 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기간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저는 서울대를 들어왔다. 그럼 서울대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정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화가 있겠죠. 시설을 누린다거나 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학을 졸업했다. 그럼 그때는 서울대생이 아닌 또는 뭐 A 대학, B 대학, C 대학이 아닌 그냥 대졸자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즉 기간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인데, 학력을 이제 공부를 해서 성과를 얻겠죠. 점수를 높게 받게 되면 그는 다른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 매일 놀고 뭐 당구 치러 간 사람보다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또는 좋은 대학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가 저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는
자기가 확보되는 이제 차별 또는 이제 이익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내용물이 실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 18세까지 노력해서 얻었던 그 성과가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의 문제와 다르게 두 번째는 18세를 벗어나게 되면, 즉 대학생이 되거나 또는 취업을 하게 되면 다른 능력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18세 때까지는 보통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어떤 대학을 들어갔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른 능력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테스트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18세 이후에 기간 외에도 이 사람을 25살짜리의 청년을 평가할 때 18세 이전의 능력을 가지고 25세, 30세를 평가한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란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의 학력 문제만 얘기하면 제도를 바꾸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제도를 취하지 않고 그 제도를 취한다 그러면 갑자기 왜 능력을 무시하느냐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기본 전제가 많은 우리 사회의 부모들이 내 아이가 이 정글에서 반드시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는 패자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수가 모두 정규 1등을 못합니다. 대부분 정규 1등을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아이가 정규 1등을 하고 정규 1등을 하게 되면 기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재화를 훨씬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룰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적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사적인 인간들끼리 모여서 계를 한다거나 동창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단결력이 중시되는 조직이 있죠. 근데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니라 공적 조직입니다. 국가, 공적 조직과 관련돼서 어떻게 재화를 분배할 것인가에서 그 조직의 보스가 있겠죠. 공적 조직에. 대통령이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재화가 분배된다는 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에 아까 제가 김보성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만 제일 좋은 거는 제도가 정의롭게 설정되고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이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는 이 공적 조직 자체의 운영 방식과 공적 조직 내에서 국가를 포함한 재화의 분배 방식이 정의와 전혀 무관하게 배분되어 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